자, 이어서 이제 계속 그 인테리어 설계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주방 이제 도면인데 이제 주방 설계예요. 이건 이제 홈플러스 안에 가면 그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이제 카페테리아 있죠. 이제 카페테리아 같은 데들 같은 데는 이제 푸드 코트죠. 푸드 코트 같은 데는 벽면에 보면 쫙 이제 그 주방들이 각 그 음식 브랜드의 주방들이 쫙 배치가 돼 있고 가운데 이제 홀에서 이제 먹게 돼 있죠. 이제 그 주방에 대한 설계 도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한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요런 것도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 뭐 세정대, 그 다음에 이제 면렌지, 낮은 렌지, 이 낮은 렌지는 이제 큰 화구 이제 솥이죠. 솥을 이제 끓이는 그런 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그 반찬통 같은 거도 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반이죠. 선반과 같이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정대가 이쪽에도 있고요. 이제 육수 냉장고,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냉면집하고 국수를 뽑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반찬 냉장고 밖에도 있고요. 퇴식 선반, 이제 그 퇴식 오는 것들. 그래서 잔반 세정돼 있고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이 식기세척기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설거지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또 선반이 있고 이제 반찬통들이 있고 작업대들이 여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튀김기도 여기 보이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볼 줄 알아야지만 내가 나중에 내 가게 오픈할 때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고 내가 이 위치에는 뭘 놔야 되고, 여러분들 보통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베이커리 내가 파티시에가 되고 싶어서 베이커리에 일을 하거나 또 내가 디저트 카페를 하고 싶어서 카페에서 일을 미리 해보고 주방 안을 잘 이제 몇 년 동안 경험하게 되면 대충 어느 위치에서 어떤 것들이 위치에 이 위치가 자리를 잡아야지만 제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잘 알고 꼭 필요한 시설이 뭐고 불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직업적인 경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거를 고민해야 되는가가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 몇 평이냐. 이제 레스토랑 전체가 있으면 레스토랑 전체, 카페 전체는 몇 평이고 카운터를 포함하는 주방은 얼마나 차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공간 안에서 이제 홀 안에서는 테이블이 몇 개에 어떤 테이블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그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매출을 어떤 걸로 주로 낼 것이냐에 따라서도 공간 형태가 완전히 틀려지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배달 전문점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테이블을 아예 빼고 그냥 주방만 형태를 만드는 곳들도 있고요. 우리가 뭐 테이크아웃을 좀 많이 할 건지, 테이크아웃의 비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공간 배치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 구성에 따라서 이제 확실히 그 공간 배치들은 틀어집니다. 우리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머무르게 할 공간인지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그럼 또 주방에서는 또 우리 카운터 이제 카페 카운터 안에서는 홀 안에 이제 주방 안에서는 몇 명이 일을 하고 또 홀에서는 몇 명이 일을 하고 또 카페 같은 경우는 뭐 홀에서 일할 사람은 필요 없지만 우리 이 작업 공간 안에서는 몇 명이 일을 하는 걸 적정할지 그 다음에 또 주방 안에서 움직이는 직원들의 동선들 또 홀 안에서 서비스하기엔 동선수는 적절한지 그 다음에 홀과 주방의 적정 비율은 괜찮은지 공간의 목적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런 얘기 했었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면 내가 어떤 가게를 어떻게 할지들이 정해지면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더 손쉽게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 마이크를 자꾸 이제 입에다 붙이고 하는 좀 습관이 있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하여튼 주의를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도면이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간 배치를 그 도면에 이제 컬러를 입혀서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볼 때 훨씬 더 이제 좀, 이해하기가 좀 좋게 구성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그래서 총
그 32개와 9개의 좌석으로 구분이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이제 메인 입구가 바로 여기죠. 메인 입구가 여기고, 메인 입구가 여기죠. 메인 입구가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가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이 전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보통 주방을 전체 홀 구성 안에서 한 30% 정도를 보통 이제 줍니다. 물론 이제 50% 주는 레스토랑들도 있어요. 고급 레스토랑들은요, 주방이 훨씬 커요. 50%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물이 들어가는 공간들입니다. 이제 세척을 하는 공간이거나, 여기는 이제 퇴식대가 여기고요. 여기서 이제 설거지를 주로 하는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척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스레인지들이 이쪽에 다 배치가 되어 있죠. 이제 불이 여기 있고, 작업대들이 다 앞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레스토랑들은 이제 테이블이 여기에 중앙에 이제 테이블이 있고, 여기는 바 형태입니다. 바 형태여서 바에서 앉아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의자들이 놓여 있고요. 이렇게 이제 4인용 테이블, 4인용 테이블, 2인용 테이블, 2인용 테이블, 이제 밖에 테라스가 보이고 있는 공간들이 있고, 여기 또 안쪽에 이제 테이블들이 비치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사무용 공간 창고 형태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상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뭔지를 좀 이해하고 공간을 이해하면 충분히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들을 좀 내가 나중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 도면을 볼 줄 아는 이해는 분명히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주방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문이죠. 정문이고 여기가 이제 카운터, 이제 손님을 안내하거나 또 결제할 수 있는 카운터가 여기 있고, 주방이 여기 이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동선에 따라서 이제 고객들과 또 고객이 움직이는 동선, 또 종업원들이 서빙하는 동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지켜지고 활용돼야 되는지들을 이 도면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주방도 이제 충분히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동선이 나오는지 이 설계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공간을 이제 90cm에서 1m 정도를 유지를 하라 그러는데요. 90cm에서 1m 정도 유지하게 되면 양쪽에 서 가지고 작업하게 되면 부딪힙니다. 그래서 보통 서양 호텔이나 이제 서양들 레스토랑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여기 공간들을 1m 20cm 정도를 띄워 놓습니다. 이제 그러면 훨씬 더 넓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중앙 공간 작업대들이 있고, 아무래도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서 서로 작업을 하는 공간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그려 넣어 가지고 동선이 얼마 정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서로가 지나다닐 때 이제 얼마나 부딪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이 디자인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테이블 배치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들도 이 안에서 이제 이런 도면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퀴즈 카페 설계 도면이에요.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의자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의자고요. 여기도 다 이제 그런 공간들이고, 여기 사람이 앉아 있죠. 이제 홀 공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놀이공간이죠. 이쪽이 이제 놀이공간이고, 이쪽이 이제 주방입니다. 이쪽이 주방, 카운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공간들이고, 여기 이제 특별한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은 이 안쪽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팅룸처럼 돼가지고 뭔가 이제 모여서 아이들이 작업할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안에서 또 이제 엄마들이 같이 모임도 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화장실이 여기 있죠. 화장실. 이제 화장실. 이게 이제 변기 표시입니다. 변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요거는 요 정도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인테리어를 할 때 요즘에 이제 카페들 같은 경우 가면요. 본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걸 가지고 이제 보통 고객들한테 어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커피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바리스타를 공부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이런 이해가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 라마르조코라는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는데 반자동 머신이죠. 이 머신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남아나 유럽 같은데 이제 호주나 뭐 이런 곳에 가면 이 라마르조코라는 커피 머신을 고객들이 들어오는 입구 전면에 딱 보이게끔 해가지고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그런 이제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한 2년 전부터는 이 라마르조코라는 가게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면부에 힘을 줘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그레이 에스프레소라는 여인도의 카페도 이 라마르조코 투구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전면부에 배치를 해서 이제 그 걔가 갖고 있는 그 톤을 가게 전체에다 입힌 거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인테리어를 이제 라마르조코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라마르조코의 FB80이라는 그 머신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클래식하고 멋있죠. 여러분들이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색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색깔이 뭐 다양한 색깔들 컬러가 있어요. 요거는 기계가 이제 일반적인 그 여러분들이 흔히 보고 있는 업소에 있는 커피 머신보다 약 3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자동차로 치면 뭐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전면부에 배치되면서 가게에 힘을 주는 거죠. 예. 이 멋진 머신이 고객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얘가 우리 가게는 이거 쓰는 곳이야.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끔. 그래서 커피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 라마르조코 머신이 있으면 아, 이 집이 커피를 좀 제대로 하려고 뭔가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라마르조코가 굉장히 유명해진 거는요.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커피 대회를 주관하는 곳이 SCA라는 곳입니다. 그 SCA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라마르조코 머신을 가지고 대회를 항상 치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카페들이 이 라마르조코 머신들을 갖추고 있는 곳들은 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항상 훈련하는 그런 이제 커피집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머신을 가지고 이제 대회에서 이 머신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라마르조코 머신을 갖추고 영업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또 라마르조코가 또 한 유명했던 이유는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이 라마르조코 머신을 굉장히 오랫동안 썼고요. 지금은 이제 자체 개발을 해서 자체 머신을 다 쓰고 있어요. 지금은 라마르조코 다 쓰고 있는데 그 이제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머신으로 자체 개발을 한 거죠. 이거는 왜 라마르조코가 머신이 훌륭하냐면요. 뭐 이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이제 배우는 수업은 아니지만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싼 기계들은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쓰는 거는 연속으로 20잔 추출을 하면 보일러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커피 맛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얘네들은 한 번에 계속 연속해서 100잔을 뽑더라도 끄떡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보일러가 그 커피를 내리는 곳마다 보일러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럼 2구짜리면 보일러가 2개 들어가 있고 3구짜리면 보일러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각각이 자기가 계속 보일러들이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커피를 계속 연속 추출을 100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커피 성능이 이 온도의 물 성능이 안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싼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 리저브라고 스타벅스 그 스페셜티 커피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이제 매장 안에 같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거기는 이제 빅토리아 아드리너스라는 머신들이 요즘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XCA 대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한민국 챔피언을 SCA 대회에서 주관해가지고 뽑거든요. 그 SCA 대회에 라마르조코에 이어서 요즘 이제 채택된 그 커피 머신이 바로 빅토리아 아드리노스라는 커피 머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빅토리아 아드리노스 커피 머신을 쓰는 곳들은 바로 이제 그런 대회를 출전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라마르조코 매장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커피 매장 전면부에 이렇게 이제 머신을 둡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벽에 가서 붙어 있죠. 이 커피 머신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벽에다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벽이 유리하죠. 대부분 벽을 통해서 이제 그 수도 파이프들이 다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더 불편해서 이제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이렇게 그 카운터 전면에다가 머신을 설치하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기술적으로 커피 이 관들을 땡겨와 가지고 설치하는데 굉장히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해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라마르조코 3구 머신입니다. 3구 머신을 이렇게 전면부에 배치해 놓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 벽에 가서 여기는 이제 벽에도 커피 머신이 붙어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주로 벽에 붙어 있고 이렇게 이제 밖에다가 설치를 해서 커피를 내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이제 라마르조코라는 커피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사진이 이제 굉장히 여기하고 이쁘게 나오죠. 멜트 커피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여기는 또 보시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커피집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마르조코 빨간색 멋있죠? 얘도 이제 라마르조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입구 들어오면 전면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커피의 이 그 어떤 외관, 이게 FV80 모델이거든요. 이것도 FV80의 번역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전면적으로 라마르조코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이렇게 고객들한테 보이게끔 이렇게 연출을 하는 것도 인테리어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블루보틀 소개를 제가 한번 더 드릴 텐데 도쿄에 있는 블루보틀이고요. 요거는 이제 도쿄에 있는 1호점입니다. 이제 블루보틀이 처음 생겼던 그 곳이고요. 동네가 이제 굉장히 여기 좀 그 시골이에요. 이제 도쿄 외곽이어서 아주 한적한 골목입니다. 이제 거기에 1호점이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면부에는 이렇게 이제 앉아서 커피를 대기하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사실 그 창고입니다. 창고고, 여기에 이제 가게가 오픈했던 이유는요. 얘네들이 로스팅을 할 수 있는 창고 겸 공장 겸 이게 이제 겸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노출된 인테리어를 통해서 고객들이 여기 안에서 이제 로스팅하는 모습도 보고 창고에서 일하는 모습도 함께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생긴 지가 꽤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매장은 저도 보질 못했습니다. 예. 이제 창고용이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냥 대부분 다 그 안에 카페 형태로 되어 있죠. 밖에서 볼 때는 약간 이제 창고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커피 팩토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창고처럼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안에서 보이진 않죠. 이제 작업 공간들이 로스팅 직접 하는 곳들이 이제 작은 로스터리 카페들은 이제 그 뭐 로스팅 하는 공간이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로스터 기계가 보이죠. 여기 이제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게차 크레인이 여기다 원두도 올리고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여기 이제 반 정도가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입구로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이제 커피바가 연출이 되고요. 역시 이제 블루보틀의 전통적인 그런 커피바 형태로 드립바가 여기 형성이 되어 있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카운터입니다. 여기가 이제 계산하는 곳이고 뒤에는 절반 이상이 이제 공장이고요. 이제 손님들은 바로 이제 맞은편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공장을 보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거죠. 테이블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뒤쪽에서 작업하는 공간들이 다 보입니다. 예. 이제 하나의 이제 인테리어 효과를 주면서 이제 이 공간 자체를 그렇게 인테리어로 구성을 한 거죠. 컨셉도 그렇게 잡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찾아와서 커피를 일부러 즐기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일부러 찾아가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에서 찾아보면 이제 시라가와 로스터리 카페, 블루보틀. 기요스미 시라가와라는 곳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주택가입니다. 예, 주택가고요. 저는 전철을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근데 보시면 평점이 보이시죠? 이게 구글 지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지도하고 위치 길찾기가 다 됩니다. 무려 1548명이 구글에다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평점 4.0의 평점을 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블루보틀 시나가와는 4.0. 여기 이제 점 찍은 사람이 1548명이 얘네한테 평점을 줬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4.2에 G로스팅이라고 있죠. 여기 가시면요. 여기 이제 요 끝에 골목에 여기인가? 여긴 것 같기도. 여기가 맞을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요 끝에 여기에 아주 조그만 로스터리 카페가 하나 있어요. 여기 안에 사람들 꽉 차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G 로스터라는 곳인데 이제 아주 멋진 아저씨가 여기서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택가에 이제 시애네 중심부에 벗어난 이런 주택가 골목에 이런 카페가 있어도 이런 특이한 컨셉들을 가지고 특이한 인테리어 형태들로 뭔가 공간을 연출하면 얼마든지 고객들이 이제 방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인테리어 컨셉에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들이 어떻게 나오고 공간을 어떻게 연출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또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 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공사를 할 때는 이런 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 외식업의 형태를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의 그런 이제 공사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목공사가 들어가고요. 천장, 벽, 붙박이, 가구, 카운터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목공사죠. 그다음 주방 설비, 냉장고, 싱크대, 조리기구 위치, 후드, 그다음 위생시설, 상하수도, 화장실 설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온방기 공사, 배관 위치 선정해야 되고 에어컨과 온풍기 또는 이제 두 개의 복합기가 들어가겠죠. 도시공사, 가스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전기공사, 배선 및 전등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동력 확인해야 되죠. 안에 냉장고하고 뭐 싱크대, 이제 이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이제 전기 동력이 맞아야 돼요. 이걸 안 맞춰 놓으면 이제 계속 두꺼비 집이라 그러죠. 계속 이제 전기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특히 이제 냉장고 돌리고 커피 머신 돌리면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는 이제 다 차단기를 냉장고 차단기 따로 만들어 놓고 커피 머신 차단기 다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공사할 때 이런 것들 항상 확인해야 되고요. 자, 실내 공사. 방수, 미장, 타일, 유리, 도배, 커튼, 바닥 공사, 배기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실내 공사 안에 포함이 되고요. 간판 공사. 외 내부 이제 안내판, 메뉴판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겠죠. 구매 물품, 테이블, 탁자, 외부 냉장고, 쇼케이스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가 사야 될 구매 물품 목록도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기타 설비는 이제 뭐 TV가 필요한 건 TV 넣어야 되겠죠. 전화, 스피커, 신용카드 단말기, CCTV, 보안 시설, 포스기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공사 중에 하나가 이제 정화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단독 건물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가정집을 개조한 카페다. 그럼 이제 정화조가 문제가 될 수 있죠. 단층짜리 뭐 1, 2, 3층짜리 건물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정화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빌딩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빌딩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창업 준비부터 오픈까지 구체적인 스케줄과 세부 일정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이제 스케줄 표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가 인테리어 계약이 끝나면 한 50일 정도 잡고 여러분들 개점 전까지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제 디데이를 정해놓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점포개발과 상권조사는 이미 다 끝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끝난 상태에서 이제 입지에 가게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여기 보시면 35일부터 34일인데요. 여러분들은 50일 정도부터 디데이 50일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가게 계약 체결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인테리어 사무실 사장님하고 도면 협의, 공사 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안에 끝내야 됩니다. 일주일 안에 끝내고 인테리어 관련 계약들을 보통 이제 체결을 하고요. 공사는 보통 이제 인테리어 공사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20일 전에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이제 각종 교육들 안에 시스템들에 대한 어떤 그 현장 점검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오픈, 이제 가오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개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끝나고 나면 이제 개점 준비를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오픈을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이제 가오픈 통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실제로 메뉴도 다 만들어 보고 고객도 응대도 해보고 가격 가오픈 기간 동안은 이제 뭐 아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불러서 실제로 이제 영업하듯이 직접 해본 다음에 근데 손님도 좀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정식 오픈 일정을 잡아놓고 한 1, 2주 정도 가오픈을 통해서 점검하고 최종 점검한 다음에 오픈을 하는 스케줄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여기는 뭐 이건 프랜차이즈 관련되는 것보다는 이 50일 디데이 50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디데이 50일부터 여러분들이 50일째 될 때가 이제 인테리어 계약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잔금 납부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인테리어 사장님 불러가지고 미리 도면 작업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잔금 치르는 날부터 바로 그냥 인테리어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오픈 날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가오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죠. 종업원들도 좀 더 그 안에서 메뉴 훈련들을 통해서 숙련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준비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수업 막바지인데요. 중간 과제, 이제 우리 사업계획서 중간 과제 제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업계획서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여러분들 해뒀던 기억나시죠? 상품과 서비스를 정의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를 명확히 계획을 통해 사업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고 어떻게 이익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하나하나 흐름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업계획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한테. 사업계획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부 정책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을 가서 여러분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업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배우는 게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계획서, 외식업 사업계획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12단계에 따라서 제가 그때 설명을 여러분들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이 이제 완성 단계에서는 다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푸드트럭 창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햄버거 브랜드를 내가 기획을 한다. 아니면 이런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간단한 형태의 어떤 소규모 푸드트럭을 계획을 한다. 그럴 때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푸드트럭 창업 계획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이제 사업 아이템, 사업 개요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아이템에 대한 시장성, 사업성 분석. 뭐 당연히 이제 그 푸드트럭 관련되는 어떤 아이템인지가 중요하겠죠.
이제 브랜드 컨셉 로고. 자, 아까 보였듯이 이제 그런 트럭에다가 우리 브랜드 컨셉과 로고를 입혀야 되겠죠. 내가 주로 누구한테 팔 건지, 어떤 고객 서비스를 할 건지, 또 주변에 있는 내가 경쟁업체와 차별화는 어떻게 할 건지, 트럭 디자인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메뉴하고 메뉴 전략도 중요하고, 자, 홍보 마케팅, SNS를 통해서 홍보 마케팅 어떻게 할 건지. 예전에는 이제 가게를 그 오픈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푸드트럭들은 이제 옮겨가는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으로 잘 하던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아메리칸 그 셰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도 보면 이제 푸드트럭이죠. 그 쿠바의 전통적인 샌드위치, 쿠바 샌드위치를 가지고 할 때 이제 그 매장 위치들을 그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홍보하고 알리고 뭐 이랬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계획과 사용 어떻게 할 건지, 수익성 분석, 지출과 수익과 지출 관리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허가 및 행정 절차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또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의 역할들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되고, 운영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식재료 사입처, 물품 사입처, 또 운영 시간과 장소, 우리가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푸드트럭 창업할 때 계획 안에 이제 상세하게 표현이 다 돼 있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기반하에서 이제 창업 준비를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업계획서 중간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 11월 13일 금요일 밤까지 사업계획서를 이제 중간과제를 한번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사업계획서를 12주차 수업 때 제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듣는 수업이겠죠. 그때 피드백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다 드릴 거예요. 전부 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 사업계획서를 최종적으로 13주차에 보완해서 11월 27일까지 최종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계획은 학교에서 수업을 했으면 14주차 마지막 주에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조별로 다 발표를 하는 건데요. 아마 만약에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이제 뭐 어떻게 할지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도 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그 발표한 거를 뭐 이 영상이나 뭐 이런 걸로 녹화한 걸 떠가지고 제출하는 뭐 그런 적이 있었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그 저한테 제출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이 발표한 내용을 서로가 점검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면 사실 이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상황을 보고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이제 캡스톤 경진대회 일정이 지금 안 나왔어요. 캡스톤 경진대회 일정이 나오면 이 최종 이제 작업해서 여러분들 결과물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중간에 한번 이제 체크해서 여러분들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발표가 아니라 요번에 제출에 대한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사업 개요. 이제 사업 내용, 목표, 업종, 팀원, 그 다음에 아이템 선정 이유, 아이템 선정 시 시장 조사 분석 어떻게 했는지, 타겟 고객, 이제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SDP, 이제 포피 전략까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케팅 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 배운 걸로 알아서 별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타겟 고객 선정을 잘 하게 되면 굳이 STP와 포피 전략을 꼭 다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고객을 명확히 하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을 나눠서 우리 고객들한테 포지셔닝 어떻게 할 건지 이 정도까지만 나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브랜드 컨셉과 로고, 그다음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 한번 할 필요 있겠죠. 그다음에 공간 디자인 어떻게 할 건지, 인테리어 어떻게 할 건지,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지, 우리 가게를 이렇게 연출하겠다는 유사한 이미지 가지고 가셔서 여기다 이제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자, 상권과 입지 조사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이거 미리 해봤죠. 그거 내용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하신 거, 우리 이런 데다가 후보지에다가 우리 가게를 오픈할 것이다. 여기까지 나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쟁업체 비교 분석. 여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차별화한 전략들을 보여줄 것인지. 그 다음에 메뉴하고 메뉴 전략.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중간과제 제출하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홍보 마케팅 전략, SNS.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인스타그램 만드는 것까지는 여기다 이제 이 중간과제 평가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보 마케팅 전략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 과제 평가할 때는 홍보 마케팅 전략까지 같이 집어넣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사업 자금, 그다음 예상 지출 어떻게 할 건지, 뭐 인테리어, 그다음에 뭐 이제 준비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돈을 쓸 건지 이제 그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수업 시간대에 다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익성 분석. 예, 여기까지가 이제 최종적인 과제 지출 평가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최종 과제 제출할 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팀 과제 수행에 따른 이제 비용 사용 이제 비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용 설명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캡스톤 경진대에 상관없는 창의 자유과제 팀 있죠. 여기는 이제 현금 사용해가지고 영수증을 과 사무실에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의 자유과제 비용 사용 보고서랑 같이 팀장님이 제출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업계획서 준비하면서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뭔가 이거 논의하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여러분들 있죠.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그 1인당 1만 원 한도에서 10,000원 한도 내에서 팀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팀장이 이제 계산하고 팀장이 이제 제출한 다음에 영수증 제출해 팀장이 이제 이제 카드를 쓰는 건 아니고 계산하고 팀장이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수령도 이제 환불 받는 것도 팀장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요건 이제 잘못된 내용이네요. 요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팀 미팅 이제 이때 이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만 완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거 이제 궁금한 거는 요거 제가 조장들한테 다시 한번 메시지 전달 드릴 거고요. 이제 조장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서 이제 여러분들 리드 할 겁니다. 그다음에 캡스톤 디자인 참여팀이죠. 과제 수용 비용을 이제 반드시 카드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과 사무실에서 외식 창업 실무용 캡스톤 디자인 사용 카드가 있어요. 이걸 수령해 가지고 팀 과제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고 영수증하고 사무실에 보고서랑 같이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사진도 찍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창의 자유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같이 찍어야 됩니다. 요거 잘못된 거네요. 요거 오타. 죄송합니다. 자, 팀장이 계산하고 팀장이 이제 역시 이거는 뭐 수령할 필요는 없죠. 수령 필요 없고요. 요거는 그냥 계산하고 카드 갖다 주기만 하면 되고 일단은 1인당 여러분들이 1만 원 한도 내에서 팀별로 사용 가능한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팀 미팅 할 때만 1만 원 한도 내에서 쓰실 수가 있고 팀 미팅 시에 이제 비용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제작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다 카드 가져가서 쓰시면 되고 발표를 위해서 내용물을 제작하는데 사용 가능, 재료비 이런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팀 과제물에 대한 복사비 뭐 이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최종 제출하고 이 중에서 가장 우수한 두 팀을 선발해서 이제 캡스톤 경진대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이거 이제 원래 전부 다 출점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혹시 이제 참여팀이 되게 많으면 이제 두 팀만 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두 팀만 출전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때 참여 신청한 팀이 많아가지고 학교 일정에 따라서 좀 일정 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캡스톤 경진 대회 팀 2019년도에 출품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벽에 붙어 있는 게 사업 계획서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메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SNS 그 다음에 상품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잼을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재료비 같은 거 여러분들이 다 그 카드로 다 쓰시면 돼요. 이거 만드는 거 판넬 제작비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드 가져가 쓰시면 되고 이 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다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끔 출품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저희가 프린트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에다가 이제 판넬로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잼, 요거 이제 패키지, 판매용 잼을 이렇게 상품으로 만든 거, 패키지, 그 다음에 단독품을 이렇게 미리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거는 SNS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메뉴판, 이제 가게에서 파는 거죠. 잼 전문, 수제잼 전문 가게를 오픈하는 게, 이 창업팀의 이제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루츠 칵테일 그래가지고, 그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설명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SNS,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제로 판매하는 거, 이렇게 주스, 그 다음에 이제 컵 과일, 그 다음에 후르츠 산도 이렇게 해서 친환경 과일 전문점 프리트의 출품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경진대회, 캡스톤 경진대회 나가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저희가 할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여러분들 다 그 카드로 다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났고요.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들 뭐 이메일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저한테 알려주셔도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특히 이제 팀장님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메시지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카톡으로 다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하는데 이제 얼마 이제 벌써 반이 지나갔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유종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수고를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아주 힘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노력이 많이 들겠지만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더라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